장삼 이사의 유감. 오늘은 영화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어떤 센세이션이랄까요? 여러 사람들의 입에 회자가 된 영화가 이제 베테랑이라는 영화고요. 또 하나가 바로 이 영화죠. 바로 암살입니다. 이 영화는 보수 측에서 입장에서 볼 때는 대단히 불편한 영화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 논객들이 이렇게 암살에 대해서 특별히 거론하는 걸 잘 못 들어봤어요. 근데 진보 쪽에서는 이제 아주 자주 인용을 하는, 그리고 자주 어떤 대담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무슨 토크쇼 이런 데서도 많이 언급이 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해 임시정부의 어떤 독립 활동을 묘사한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지금 상해 임시정부라기보다는 이승만이라는 그런 일개 개인에 초점을 맞춘 보수 입장에서 볼 때는, 또 보수 중에서도 특히 어느 특정 지식 집단 입장에서 볼 때는 아주 껄끄러운 영화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자, 오늘은 어차피 영화가 이념을 담았기 때문에 이념을 얘기 안 하긴 좀 불편합니다. 좀 힘들죠. 그래서 저도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영화의 관점에서 그냥 재미의 느낌으로, 그리고 영화가 주는 메시지의 느낌으로만 그냥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장삼이사가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지식의 선도인 입장에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요. 여러분하고 항상 늘 눈높이가 같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문적인 지식도 없으니 영화 이야기만 합시다. 영화에 담긴 메시지는 어쩔 수 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고요. 자, 일단 감독은 최동훈 씨라고 돼 있죠? 맞습니까? 아무튼 칭찬을 할 거니까 감독 이름을 밝혀도 괜찮죠. 원래 저는 감독 이름은 잘 안 밝히는데 그분에게 누가 될까봐.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혀도 괜찮을 것 같아서 밝힙니다. 충무로에서 있었던 속설이라고 그러죠. 독립군 영화를 만들면 망한다. 그 속설을 멋있게 깼다 그러네요. 뻔하디 뻔한 애국심, 그리고 뻔하디 뻔한 악의 어떤 상징, 일본군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두 개의 어떤 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기가 쉽질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요. 독립군은 무슨 일을 해도 착한 일을 할 거고, 일본군은 무슨 일을 해도 나쁜 일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객들이 다음에 캐릭터가 할 수 있는 그런 액션에 대해서 짐작할 수 있는 정도가 되면 영화는 벌써 이미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란 요소가 이미 상실된 그런 구조가 되죠. 그래서 재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초등학교식의 어떤 이분법적인 그런 구도의 영화를 만들지 않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소재가 이제 독립군 소재인데, 어떤 징크스를 멋있게 깼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영화를 잘 보면 2시간이 넘는 러닝타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루한 줄을 몰랐어요. 그러니까 아기자기하게 아주 요소를 여기저기 구석구석 잘 박아놨던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캐릭터도 다양한 캐릭터가 나오죠. 그 중에서 미스 캐릭터도 있어요. 잘못 삽입된 캐릭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잘 구성되어 있는 캐릭터들이 아주 서로 얽히고 설키는 그런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소재가 1933년도를 배경으로 한 매국노와 관동군 사령관의 암살 사건입니다. 그리고 주인공은 요즘의 시대를 반영하듯이 여자가 주인공입니다. 여자가 대장이고요. 그 당시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어차피 픽션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여자 이름이 안옥윤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이제 아주 30년대 풍의 무슨 하와이 피스톨 어쩌고 저쩌고 속사포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캐릭터들이 나오는데 참 재밌게 잘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캐릭터 구성을 먼저 한번 보면, 영감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죠. 오달수 씨인가요? 전 이분 참 좋아하는데, 이분의 연기도 아주 좋았고요. 이분의 캐릭터도 아주 맛깔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속사포라는 캐릭터도, 이분 죄송합니다만 배우 이름은 모르겠고요.
여기저기서 많이 보긴 봤는데 이름을 외우지를 못하겠습니다. 그분에게 미안합니다. 근데 이분도 연기가 아주 일품이었어요. 캐릭터도 아주 좋았고요. 이 두 분의 캐릭터가 아주 좋은 캐릭터라고 봐야 되고요. 나쁜 캐릭터는 그 강일국인가는 매국노 있죠. 그 사람 캐릭터는 공감이 되질 않습니다. 그 캐릭터라는 게 그럴 수 있구나. 어차피 사람이니까 무슨 악마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SF 영화도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우리들 주위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소름 끼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안 보이지만은 속에는 아주 구석구석 그 어떤 악마성이 깃들어져 있는 그런 사람도 아니고, 아무튼 뭐 약간 이상해요. 그래서 이분이 표현하는 그런 그 캐릭터에 대해서는 전혀 공감을 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스 캐릭터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인공 여자, 강일국의 딸이죠? 딸하고 결혼하는 가와사키 대위인가, 가와사키 대위인가, 이런 분이 있죠. 그 사람의 캐릭터도 너무 일본군 장교스러워요. 그래서 이제 독립군 영화를 만들거나 무슨 남북 영화를 만들면은 나쁜 놈 좋은 놈이 쫙 갈라지는 것처럼 여기서도 이 일본군 그 대위가 너무 일본군 장교스러워서 재미가 없습니다. 이것도 미스 캐릭터예요. 그 사람이 무슨 행위를 할지 뻔히 보입니다. 얼굴 표정도 그래요. 나는 나쁜 놈 이렇게 딱 써 있어요. 그렇게 돼 있으면 이게 재미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무튼 그 두 캐릭터는 영 미스 캐릭터인 것 같고요. 나머지는 그런 대로 볼만하죠.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사실은 이게 참 픽션이긴 하죠. 픽션이긴 한데 1933년도에 벌어지고 있는 매국노와 관동군 사령관의 암살 사건에 무슨 메시지를 얹어놨냐면, 우리가 당연히 했어야 될 일이지만 하지 못했던 일, 그거를 스크린에서 완성을 시켜주는, 대리 완성을 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시원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좀 무겁기도 해요. 왜 무겁죠? 정말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우리는 못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한편으로는 나오면서 약간 화도 나는 그런 영화이기도 해요. 그리고 보고 있는 내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애국심 같은 게 막 생겨나죠. 이게 무슨 국정교과서 만드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게 해요. 다음에 저런 일이 생기면 반드시 해치워버려야지. 반드시 정리를 해야지. 친일파 놈들 그냥 두지 말아야지. 우리나라를 침략한 일본군 놈들 팔다리를 분질러 놓거나 모가지를 잘라버리든가 아무튼 어떻게든지 해야지. 이런 느낌이 막 저절로 막 올라와요, 가슴에서부터. 이런 게 애국이죠, 교과서 바꾼다고 애국 됩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에 보면 약간은 현 시대의 어떤 모습을 좀 빈정거린다 그럴까요? 풍자한다 그럴까? 그런 거 있죠. 여러분 명량 재밌게 보셨나요? 저는 명량을 아주 재밌게 봤어요. 그건 기대를 하고 들어갔다가 아주 크게 실망한 그런 영화고요. 국제시장은 기대가 없었어요, 처음부터. 그리고 역시 기대 없이 나온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 화가 나질 않아요. 근데 명량은 좀 많이 화가 났어요, 제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 놓고 1,000만 관객이지 뭐니. 아무것도 못 느끼겠어요, 그냥.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화가 많이 났는데, 그래도 암살은 그렇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암살은 거기서 주는 메시지도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명대사 같은 것들이 있죠. 이게, 암살이 이게 많이 회자가 되는 게, 명대사 때문에 이제 회자가 되는 경우도 많았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조금 특이한 점은 일반 사람들이 잘 몰랐던 약산 김원봉이라는 그런 분이 독립투사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졌던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명대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느 영화든 간에 명대사, 명장면 이런 거 하나만 남겨도요, 그 감독의 이름이 길이길이 남습니다. 그렇죠? 일부러 그걸 만들려고 애쓰는 그런 감독도 있을 것이고, 의도적으로 만들진 않았는데 저절로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고, 거기에 실패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다양하겠죠. 근데 이 영화는 그래도 나름대로 대사의 전달력이 상당히 강했어요. 일단 3위부터 해볼까요? 3위부터 하면은 염석진이라는 캐릭터, 이 캐릭터가 참 잘 만든 캐릭터예요, 저는. 이 가장 최고의 캐릭터라고 보고 있는데, 아까 얘기하다가 빼먹었네요. 이런 캐릭터가 우리 주위에 아주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캐릭터가 정말 나쁜 인간들이에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형태의 매국 친일 그 인물들의 어떤 행태를 잘 버무려 놓은 그런 캐릭터인데 이게 가장 현실성이 있어요. 제가 보기엔. 이렇게 저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뭐 뭘 취하고 버리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추악하면서도 얄팍한 심성 뭐 이런 것들이 잘 표현이 된 그런 아주 그 좋은 캐릭터라고 생각하는데 이 염석진이라는 사람이 맨 나중에 이제 그 총을 이제 처단당하기 전에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 물어봅니다. 왜 동지를 팔아먹었냐? 그랬더니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냐?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면 내가 동지를 팔아먹었겠냐? 이렇게 될 줄 알았다는 건 해방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해방될 줄 몰랐다는 거예요. 일본이 망할 줄 몰랐다는 거죠. 일본이 영원히 승승장구해서 우리나라를 700년, 800년, 만년, 2000, 2만 년을 지배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행동에 죄식을 느끼지 못한 거예요. 어차피 가야 될 길이었으니까. 가야 될 길 간 건데 뭐가 나쁘냐 이거죠. 뭐 그런 대사가 있었어요. 근데 이 대사는 원래 그 실화에서 나왔다 그러죠. 실화에서 나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문학인이 이런 말을 했던 걸로 제 기억을 해요. 누군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그런 이 대사가 비슷한 내용들이 무슨 신문에도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측이 된 그런 대사라서 3위입니다. 2위는 그 오달수라는 분이 있죠. 그 영감이라는 캐릭터로 나왔는데 그 사람이 안호균을 그 떠나보내면서 쓱 쳐다보면서 이런 말을 하죠. 어이 삼천불. 이 삼천불이라는 게 그 여자한테 걸린 그 현상금 아시죠? 예. 그 안호균이한테 걸렸던 현상금이 삼천불입니다. 어이 삼천불. 우리 잊으면 안 돼. 아 그거는 참 그렇죠. 예. 안호균이 보고 잊지 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들리셨나요? 저는 그게 그렇게 들리지 않더라고요. 그 영감이라는 캐릭터, 다시 말해서 오달수라는 배우가 우리한테 던졌던 어이 우리 잊으면 안 돼 라는 단어가 1930년도에 독립투사 분들이 2015년 스크린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던진 말인 것 같아요. 국정교과서가 나오고 여러분에게 아무리 의식의 강요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우리를 잊으면 안 돼. 우리가 너희들의 역사였다. 뭐 그런 얘기 아닐까요? 뭐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마지막에 명대사가 여러분 다 아시는 대사입니다. 누구나 다 공감하는 대사죠. 안호균이라는 그 여자 독립군이 그 암살 작전을 이제 수행하다 결국 실패를 합니다. 실패를 해서 이제 부상을 입고 쓰러져 있는데 그 뭐 하와이 피스톨인가 뭔가는 하정우라는 사람이 와서 얘기를 하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다고 독립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질없는 짓일 수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하느냐? 그랬더니 안호균이라는 여자 독립군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럴지도 모르지. 그러나 알려줘야지. 우리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아, 이거는 정말 막 울컥해지더라고요. 그 대사를 듣는데 이것도 역시 누구한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도대체 누구한테 알려주려고 그러는 거죠? 거기서도 그 뭐 일본군한테 이제 알려주는 거죠.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뺏은 게 아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다. 친일 매국놈들이 나라를 팔아서 너희들한테 갖다 바쳤지만 그걸로 이 나라가 너희들한테 완전히 넘어갔다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는 중이다. 우리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지금은요? 지금 알려줄 게 없나요? 지금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일본한테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 너희들이 그렇게 패전하고 물러나면 모든 게 다 끝날 줄 알았지. 너희들이 남겨놓은 그 더러운 역사를 우리가 청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 알려줘야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들 자신한테 우리 대한민국 국민한테 외치는 겁니다. 알려줘야지요. 친일의 역사를 하고 매국의 역사를 하고 잘 살 수 없다는 걸.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걸. 그리고 그에 대한 싸움이 아직도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저는 그렇게 들렸어요. 아무튼 참
좋은 메시지가 있었던 그런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현실성으로 그런 매국노들을 모가지를 비틀던 팔다리를 잘라버리던 어떻게든지 광화문 관광에서 뭔가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채 치욕의 역사로 그냥 묻어버린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어떤 그 뭐랄까요 부분일까요? 그거를 다시 땅을 파서 끄집어낸 듯한 그런 불편함이 있는 영화예요. 그리고 그걸 스크린에서 현실화시켜버리는 겁니다. 다소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 저랬어야 되는데 저렇게 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늘 역사적으로 뭔가 꺼림칙하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깔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불편함이 우리들 머릿속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야죠. 그걸 알려줘야죠. 우리가 아직도 싸우고 있다는 걸. 그걸 정리하기 위해서. 뭐 그런 영화라고 생각했어요. 뭐 내용은 뭐 이제 뭐 1000만이 넘었으니까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고요. 못 보신 분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좋은 영화입니다. 좋은 영화입니다. 하여튼 뭐 최근에 본 영화 중에서 아주 뭐 100% 재밌고 뭐 좋았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지만 그나마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이렇게 많은 걸 하게끔 하는 그런 영화가 많지 않은데 그 중에 하나인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영화 암살. 장삼이사가 아마 다른 사람한테 또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그런 영화를 오래간만에 본 것 같습니다. 자, 장삼이사의 유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잊으면 안 돼. 멋있죠? 절대 잊지 맙시다. 그분들을 잊지 맙시다. 누가 뭐라고 하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